저 대본 없이 만들어요. 대본 없이. 저는 다른 업체들처럼 대본 보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책 보고 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더워요. 엄청 더워요. 지금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온도계를 놨어요. 온도계를 놨는데 지금 온도계를 그늘에다 놨거든요. 지금 39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백엽상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재면은 뭐 지금 최고 온도가 오늘 뭐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사열, 반사열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지면에서 확 띄어서 그늘을 완전히 만들어서 온도계를 쟀다고 하면은 기온이 정확히 측정이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방법으로 온도계를 놨을 때 지금 저 밖에 있는 온도계, 여기 온도계가 지금 4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안은 바깥하고 안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늘이 진 상태에서 여기나 저기나 더운 건 똑같아요. 시원하진 않아요. 이거 시원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뜨거운 건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뜨겁다 하는 거는 없어요. 푹푹 좀 찐다, 안이나 밖이나 덥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폴리였다고 치면 더 더웠을 거예요. 실내가 보온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캠핑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여름에는 면 제품이 최고예요. 관리의 용이성. 이제 관리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보통 관리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새가 응가를 쌌어요. 그래도 관리가 필요하죠. 새똥을 닦아야 되니까. 비가 왔어요. 젖었어요. 그럼 말려야 되죠. 관리가 필요하죠. 송진이 떨어졌어요. 관리가 필요하죠. 지나가는 취객이 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치 국물을 엎었어요. 관리가 필요하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리라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캠핑을 했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캠핑을 하고 그냥 접어서 집에 왔을 때의 관리, 그렇게 일반적인 캠핑, 뭐 그냥 평범한 날씨에 그냥 캠핑하고 그냥 비도 안 맞고 그냥 뭐 결로 같은 거 좀 있었다고 하면 또 탁탁 털어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탁 접어서 집에다 보관을 하고, 여러분이 캠핑을 못 갔어요. 1년 동안 캠핑을 못 갔어요. 2년 동안 캠핑을 못 갔어요. 3년 동안 캠핑을 못 갔어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뒤에 텐트 가방을 열었을 때 폴리와 나일론과 면은 달라요. 보통 폴리 제품의 내구 연한을 5년 정도 봅니다. 물론 10년, 20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관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설명서에 써 있어요. 텐트 받아보시면 가방이나 텐트 본체나 저희 다 써놨습니다.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건조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 텐트를 오래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리, 별거 없어요. 햇빛을 보지 않는 곳에, 서늘한 곳에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보관을 했을 때 이런 면이나 면 혼방 제품들이 수명이 훨씬 깁니다. 아니, 화학섬유인데, 아니, 기름으로 만든 화학섬유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학섬유인데 어떻게 수명이 더 깁니까? 땅에서 키워서 만든 자연 섬유보다 당연히 화학 섬유가 더 수명이 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폴리에스테르나 뭐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아요. 거의 뭐 영구적으로 썩지 않고 유지가 돼요. 면 같은 경우에는 한 150년, 100년에서 한 150년 땅에 묻었을 경우에 100년에서 15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 폴리 제품들이 수명이 그렇게 짧냐? 왜 5년, 10년밖에 안 되냐? 방수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수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발수를 하면? 발수는 수명을 더 길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일론에 보통 저희들이 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리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막 코팅이에요.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되면, 실리콘 가공을 하게 되면 제품 수명이 늘어납니다. 인열 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방수성이 생기면서 인열 강도가 늘어나면서 원단이 튼튼해져요. 왜냐하면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폴리에 하고 있는, 거의 99.9% 하고 있는 발수는 강도를 떨어뜨려요.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더 잘 찢어진다는 거고 잘 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폴리는 수명이 길지만 거기에 발수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수명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거기에 PU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PU 가공은 유한한 수명을 가진 가공법이에요.
특히 물에 취약해요. 면 텐트가 물에 취약해서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곰팡이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면 텐트가 물에 닿아서 그늘져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T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폴리 안쪽에 있는 PU면 곰팡이가 잘 생겨요. 그리고 원단에도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폴리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그럼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온도와 습도예요. 고온 다습이에요. 즉 지금부터 장마 끝나고 한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한 6개월 정도가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최적의 날씨입니다. 그러면 이런 곰팡이를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습기가 없게 건조하게 보관을 하면 된다.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면은 방수가 안 돼 있어요. 방수 PU 가공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면원방들은.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 같은 경우에는 발수 가공을 하면서 염색을 하면서 강도가 최대 50%까지 떨어져요. 그럼 50%까지 떨어졌다 쳐요. 그럼 수명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 상태에서 PU 가공을 해놓으면 습기에 또 취약하게 되고 곰팡이에 취약해져요. 언젠가는 이 PU 코팅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은 제품으로서 텐트로서 쉘터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돼요. 그거를 5년에서 10년을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하시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사실 그 관리를 잘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면 제품들이 내구성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덥고 시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지금 저 온도계가 여기 있었을 땐 38도였어요. 근데 저기 지금 밖에 저 앞에 있는 데는 그늘에 있거든요. 똑같은 그늘이에요. 근데 저 앞에 있는 밖에 있는 온도계는 41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기가 밖이 더 덥다, 온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내놓은 게 아니고요. 안이나 밖이나 기온의 차이는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대기 온도나 밖에 있는 대기 온도나 같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공기와 여기 있는 공기가 서로 통한다는 거, 열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요 앞이나 여기나 온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텐트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 면 텐트를 쳤어요. 그럼 제 바로 옆에 폴리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도를 재요. 과연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왜? 기온이라는 거는 대기의 온도를 재는 건데 대기의 온도는 오픈된 상태에서 여기나 온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블랙 차광 코팅 타프 광고할 때 저건 과장 광고고 허위 광고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탐구생활, 국민학교 탐구생활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기온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백엽상이라는 거에 넣어서 온도를 측정해야 공통된 환경으로 온도를 측정해야 정확한 데이터값.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먹었던 거예요. 타프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 블랙타프 광고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실험 방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백엽상의 온도를 재면 여기 백엽상과 여기 백엽상이 1m 거리다 했을 때 두 개의 온도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도가 다르다라고 했던 거는 이 백엽상의 환경 자체가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제가 면 쉘터, 지금 르네상스, 엘레강스, 바로크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폴리 텐트를 쳐놨을 때 분명한 온도차가 생깁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전제를 하면 폴리 텐트가 온도 상승은 훨씬 높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기성.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쓴다라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밖에보다는 덜 춥다고 느끼겠죠. 보온이 되니까. 밖에는 영하 2도예요. 그러면 내부는 영상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해가 내리찐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제가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로코포트로 계속 테스트를 했었고요. 비닐하우스가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열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기의 공기와 내부에 올라간 공기가 섞이질 않는다는 거죠.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춥다 이거예요. 열교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기장이라고 칠게요. 모기장. 겨울에 비닐하우스 옆에 똑같이 쳐놨을 때 비닐하우스는 영하 1도인데 모기장은 영하 5도 될 확률이 더 크겠죠. 왜? 내기와 외기가 열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열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모기장은 사실 외기가 마이너스 1도다. 그랬을 때 내부 온도도 마이너스 1도인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이니까 정말 제가 말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모기장을 쳐놨을 때 밖의 온도나 내부 온도나 똑같다. 비닐하우스 쳐놨을 때는 열 교환이 안 이루어지면서 내부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폴리 텐트는 겨울에 유리하죠. 보온력이 좋죠.
그럼 겨울에는 면 텐트 쓰지 말고 폴리 텐트 쓰면 좋겠네. 물성을 알아야 돼요, 물성. 공기는 통하지 않는데 이 원단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차가운 성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열 전도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비싼 나무 의자를 쓰세요? 멋있어서? 감성 때문에? 있어 보여서? 돈 많아 보여서?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겨울에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프레임들을 잡으면 손이 차갑습니다. 많이 차가워요. 쇠로 만들어진 벤치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앉아있다고 하면 굉장히 잡는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손이 시려서 못 잡고 있죠. 그런데 나무는 안 그렇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의 열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쇠는 밀도가 높고 열 전도성이 높아요. 나무는 열 전도성이 떨어져요. 그럼 여름에는 쇠가 달궈지죠. 그럼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철봉 만지면 손 디거든요. 나무 만진다고 여러분 손 대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면은요, 열 전도성이 떨어져요. 결로 얘기하셨거든요. 면 혼방일 수도 있고, 제가 통칭해서 그냥 면이라고 부를게요. 면 원단, 혼방 원단, 이 면 원단에 들어가는 면에는 공기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체들 중에 열 단열성이 좋은 제품들, 열 전도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물과 공기거든요. 공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에 따뜻한 옷 입을 때 그 옷 안에, 그 섬유에 그 공기층이 형성이 되게 때문에 여러분들 보온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다운, 구스다운도 그거예요. 필파워라고 하거든요. 필파워가 뭐냐면 털이 부풀어 오르는 힘이에요. 그러면 뭉쳐져 있던 힘이 얼만큼 부풀어 오르냐에 따라서 공기층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필파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리털이나 덕다운은 뭉쳐져 있다가도 외력을 제거하면 펴져요. 그러면서 서로 공기층을 다량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소미불도 마찬가지예요. 소미불이 뭐냐면 섬유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공기를 가두어두는 그런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면 원단에는 다량의 공기층들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성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영하 10도예요. 그럼 여기는 난로를 펴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아무리 난방을 해도 외기에 닿아 있는 이 폴리, 그러니까 텐트에 저희가 플라이라고 하는 본체죠. 이 외벽은 계속 냉각이 돼요. 외부 온도와 열 교환이 이루어져요. 열 전도성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열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요. 내부에 있는 온도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요. 열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폴리의 특성이 더 차가워지고 더 빨리 식는다라는 거죠. 나무가 빨리 식을까요? 쇠가 빨리 식을까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로가 생기는 건 이슬점이라는 거거든요. 외기와 내기의 온도 차예요. 내기와 외기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결로는 빨리 생기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로가 빨리 생겨요. 차가운 외기가 벽면에 닿았을 때 폴리는 빨리 식습니다. 그럼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면이나 면혼방 재질들은 이 온도차가 덜 발생해요. 핸드필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에 폴리를 만져보시는 것과 면을 만져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이건 좀 덜 차갑다, 이건 더 차갑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차이는 겨울에, 여름에 쇠를 만졌을 때 뜨겁다, 차갑다 요 느낌하고, 여름에 겨울에 나무를 만졌을 때 차갑다, 뜨겁다 이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와 면은 그 느낌이, 핸드필이 달라요. 단 통기성이에요. 면은 조직이 촘촘하지 못해요. 숨을 쉬어요. 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의 굵기를 조절을 해서 이거를 이제 덴시티라고 하거든요. 밀도를 높여서 치밀하게 조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균일하게. 그런데 면 혼방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여기 면 혼방에 들어가는 폴리의 두께는 조절할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면실의 두께는 고르지가 못하거든요. 저희가 위사경사라고 하는데, 뭐 가로실, 세로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굵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원단으로 만들어지면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통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어텍스, 이제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방식을 쓰는데, 이런 우물정자 방식, 격자 무늬 방식의 원단들 실을 이렇게 치밀하게 교차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국내에서 뭐 코롱이라든지 뭐 하이포라 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수투수 원단이라고 하는 통기성 원단, 나일론인데 통기성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방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나일론이든 폴리든 통기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폴리원단 그냥 갖다가 입으로 후 불어보면 바람이 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수,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피부 코팅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냥 비닐막이,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어도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냥 비닐봉투처럼 돼요. 그래서 폴리텐트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자고 나면 결로가 많이 생기고 복합적으로 단점들이 생기는 이유가 통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저희가 겨울에 문을 계속 열어놓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면 텐트, 면 혼방 텐트는 겨울에 문을 닫고 쓰더라도 통기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느꼈을 때 막 바람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통기성은 아니에요. 뭐 메쉬에다가 바람 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구멍에서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앞전에 제가 멤브레인 방식의 고어텍스를 설명드렸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수투습 원단이 뭐냐면 여러분들 PU 코팅에다가 미세한 구멍들을 뚫는 거예요. 이거를 뭐 습식으로 건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방수투습을 원단을 만들거든요. PU 코팅을 해도 통기성을 줄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주면 돼요.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화학적으로든. 뭐 화학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질을 섞어요. PU 코팅에. 그 다음에 그걸 물에 담궈요. 그럼 얘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PU 코팅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녹아져 있던 성분들만 빠져나오면서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어줘요. 그게 습식 방수투습 원단의 원리거든요. 뭐 블랙제이드 1세대 때 만들었던 베스티블이 그런 원단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방수투습 원단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통기성이에요. 사람이 이 안에서 숨을 계속 쉬면 계속 습기가 배출이 됩니다. 하루에 뭐 사람의 폐에서 몇백 미리의 물이 나온다고 해요. 한 가족이 하루에 뭐 몇 리터씩 물이 나옵니다. 이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굉장히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바깥 공기가 떨어져요. 냉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 원단이 냉각이 되면서 온도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음, 유리컵 밖의 결로처럼 발생이 되는 게 결로 증상이에요. 근데 면 텐트는 그런 게 없죠. 전혀 없죠. 일부 면 텐트 중에 결로가 생기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고 저희는 결로가 없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다는 표현보다는요. 지금같이 이슬점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통기성과 단열성, 원단의 물성이나 이런 다각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면 텐트가 겨울에는 사실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하면 보온성이 떨어지거든요. 보온성. 비닐하우스에서 밀봉을 시켜놓고 난로를 켜면 밖에가 영하 10도든 20도든 여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신다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요. 저희는 캠핑을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서 폴리텐트를 밀봉시켜 놓고 환기 안 시켜 놓고 난방했을 때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캠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산소를 태우는 만큼 산소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외기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다시 열 편형,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폴리텐트를 썼을 때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서 냉기가 들어와서 열 교환이 되는 것과 면 텐트는 문을 거의 안 열고 쓰거든요. 살짝살짝씩만 열어놓기는 해요. 안전을 위해서. 사실 문을 안 열어도 죽지는 않아요. 왜? 미세하게 여기서 열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폴리가 보온성이 좋아요. 밀폐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임상적으로 겨울에 난방을 한 상태에서 폴리 텐트가 더 춥냐 면 텐트가 더 춥냐라고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겨울에 저 카메라가 밖에 있는데 밖에 지금 그늘에 있거든요. 밖에 그늘 온도가 지금 40도가 떠요. 근데 카메라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멈춰서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온도나 여기 온도나 똑같이 40도예요. 덥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조금만 제가 선풍기를 해놨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름에 캠핑 때는요, 낮에는
도망가셔야 돼요. 폴리가 됐던 나일론이 됐던 뭐가 됐던 안에서 생활은 좀 힘듭니다. 밖에서 계곡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재밌게 보내시고 이제 좀 저녁에 해가 지고 선선해지면 이제 그때 텐트에 들어와서 캠핑을 하실 때 폴리가 유리하냐 면원방이 유리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름에는 면원방이 유리합니다. 폴리 텐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연다고 해도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면 텐트는 별 느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 공기가 정체됐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창문 열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폴리 텐트는 창문을 열어놔도 안에 공기가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원단의 물성에 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방송이 끝났는데, 겨울에는 저희가 난방을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기 때문에 폴리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저희들이 온도 변화나 이런 효과들을 잘 느낄 수가 없지만, 난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면 텐트가 조금 더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뭐 단열성도 있고 보온성도 있고 면에 공기층이 있어서 맞습니다. 뭐냐면 통기성이에요. 통기성. 외부의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가 스며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 텐트가 손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면 텐트를 오래 써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겨울에 면 텐트가 조금 더 추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추운 걸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난방을 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면 텐트가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르네상스 엘레강스 바로크는 겨울에 더 따뜻합니다. 다른 폴리 텐트, 일반 나일론 텐트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이유는 저희는 풀플라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면 쉘터, 면 텐트가 손실되는 열을 한 번 더 막아주는 거예요. 보온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난방을 조금 더 낮게 해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요.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난방을 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료비 절감도 되고요. 난로를 조금 더 적은 거, 작은 걸 써도 돼요. 큰 난로 안 써도 돼요. 작은 난로 써도 돼요. 그래서 엘레강스 르네상스 바로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따뜻했기 때문에 여름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정관념이 굳어지는 겁니다. 겨울에 너무 따뜻하니까 여름엔 더 더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여름엔 풀플라이를 벗어버리세요. 아니, 왜 덥게 외투를 입고 있어요?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 교환, 통기성으로 인한 열 교환, 여름엔 여러분들이 득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덜 답답하게. 일반 폴리 텐트 딱 들어가면 숨이 딱 막히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들어와도 죽겠다. 너무 덥다. 들어와도 덥긴 더운데 그렇게 불쾌하진 않은데,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는요, 뭐 어떤 텐트를 써도 다 덥고 뭐 좋아요. 뭐 폴리가 덥고 면 텐트도 덥고 어차피 다 덥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빠른 게, 해체가 빠른 게 더 좋아요. 유리해요. 그래서 여름엔 돔 텐트, 타프를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엘레강스 바로크 치는 걸 일반 돔 텐트나 타프보다 설치가 쉽고 빠르다면 말이 바뀌어야죠. 저는 지금 다르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설치가 빨라요. 엘레강스 르네상스 설치 굉장히 빠릅니다. 해체도 굉장히 빠르고요. 조그마한 면 텐트 작은 거 여러분들 거기서 더운데 살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주무실 거예요? 저 같으면 설치 시간이 똑같다면 이만한 거 설치해서 쓰겠어요. 엘레강스 르네상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넓게 쓰시라는 거예요. 왜?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여름에 최고의 적인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돔 텐트와 타프를 치면 타프엔 또 스크린을 걸어야 돼요. 모기장을 쳐야지만 이 공간을 벌레를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텐트는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르네상스나 엘레강스는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커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돔 텐트 치고 타프 치는 시간과 르네상스 치는 시간이 똑같다면 타프에다가 모기장을 쳤을 때 시간까지 더한다고 하면 르네상스가 훨씬 더 빠른 거죠. 해체도 훨씬 빠르고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도 훨씬 크고요. 잠자리도 넓게 가져갈 수 있고요. 집에 가는 시간도 더 단축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한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뭐 저도 돔 텐트와 타프로 캠핑을, 여름 캠핑을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만든 거예요.
여름에 엘레강스 르네상스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타프 하나 칠 공간 있고 이런 쉘터 칠 공간이 있으면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크니까 바로크나 르네상스, 엘레강스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폴리텐트보다 덜 더워요. 시원하진 않지만 덜 더워요. 차광 효과도 훨씬 더 좋아요. 일반 폴리텐트나 그런 텐트들보다 차광 효과도 좋고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도 크고. 관리가 어렵다는 비에 젖었을 때 얘기예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어렵다는 비가 왔을 때 얘기예요. 일반 면 텐트들 비가 왔을 때 관리 굉장히 어렵고 비 맞으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 맞아도 무겁지 않게 경량 면 혼방 원단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얇아지는 대신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단점들을 보완을 해 나갑니다. 플러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본체 젖지 않고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고 텐트를 쉘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면 쉘터에 비를 안 맞춘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폭우가 와도요, 비 한 방울 안 맞추고 이 면 쉘터 걷어서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비 오는 날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되게 가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말릴 필요가 없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면 쉘터를 그냥 풀플라이 안에서 그냥 걷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플라이 단독 설치 구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야 됩니다. 엘레강스 르네상스는요, 비 올 때 면 쉘터 비 안 맞추고 플라이 먼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플라이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면 쉘터를 거는 방식이에요. 비가 올 때는 안에서 면 쉘터를 풀러서 접을 수가 있어요. 플라이만 싹싹 털어서 간편하게 말려주시면 돼요. 면 쉘터 관리 어렵습니까? 누가 면 쉘터 관리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관리가 어려운 면 쉘터, 면 텐트만 써왔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올캠핑 엘레강스 르네상스 쉘터는 비 한 방울 안 맞추고 설치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면 텐트, 면 쉘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다 지금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더 깊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하실수록 선택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질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도록 올캠핑 제이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더워요. 40도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무편집으로 올려드릴까요? 그냥 뭐 무편집으로 뭐 조금 버버버버 한 거는 넘어가 주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이거 또 NG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